국정원 대북 공작 비걸로 바다 이야기를 그렇게 캐고 다녔대요. 2012년 4월 총선이면은 박근혜 정권이 그 해에 12월 달에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바로 그런 시기인데 그 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때 바다 이야기 관련해 갖고 필리핀에 거주했던 관련자를 국내에 송환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폭로하고 추모 분위기를 꺾자는 의도에서 이 공작을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 방송에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있었으면 진작 털렸을 거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털어도 사건의 관련성, 개연성이 안 나오니까 무혐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이야기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조작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명계남 씨잖아요.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명계남 씨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그 모함으로 정말 영화계에서도 거의 캐스팅이 어려워졌고 실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힘들게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 후폭풍으로. 이런 바다 이야기가 이명박 정권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되지도 않는 증거도 없는 것을 탈탈 털어서 뭔가를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2017년 5월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 그 대선에서도 이 바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홍준표 입에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부류, 바른당 이 부류 애들은 지속적으로 꺼낼 수밖에 없는 아젠다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범칙 낼 수 있는 그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라도 그거를 키워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들고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 바다 이야기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범하게 넘어갈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고 봐요. 이거는 철저하게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법대로 처벌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관련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식 뉴스로는 못 나가고 국정원 등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카톡 같은 데 뿌리는 방식으로 계속 스크래치를 내니까 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수원에서 폭행당하신 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아, 태극기 집회 중에 폭행당한. 그렇게 이제 결의에 찬 좀비들이 죽창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시비가 걸리면은 다구리 논다고 하죠.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깃발 들고 있는 그 막대 있잖아, 긴 거. 이걸로 차 안에 집어넣고 막 쑤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타고 있었고 부인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나오니까 집단 폭행하고 경찰은 거기에서 피해자를 막는 방식이 아니고 모른 척하는 방식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정식으로 고소가 된 모양이던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뭔가가 입력되어 있는 좀비들이 나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들의 어떤 이런 비리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와서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듯하게 카톡이나 하다못해 우리 방송 댓글 같은 곳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달리잖아요. 뭐 바다 이야기는 어쩌네 저쩌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죠. 예. 자, 다음에 지광 스님이라는 분 좀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유명하고요. 서울시도 봉헌하신 분. 그렇지. 예. 대통령 시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는데 범종교적으로 이제 화합하실 분이시니까. 돈에 관해서는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철학자 같아요. 어떤 것도 그 구별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면 모두 다 안아주는. 이분이 현재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이제 부산에 있죠. 예, 유명한 신문이죠. 국제신문의 대주주가 지광 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이고 이분이 이명박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하게 그랬대요. 그 서울대 나온 기자 출신 엘리트 스님. 알고 보니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뭐 그 이런 거고. 근데 선원이 이제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보면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집 아니에요. 학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종교학 석박사를 땁니다. 서울대 출신 맞네. 마차님한테 내가 헤드폰 본백이 스위치 켜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순간에 키면서 켜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지광 측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도 이제 지광이 돈을 김백준한테 줘서 김백준이 이명박한테 줬다 이런 고리거든요. 그런데 지광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박이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원 편의를 봐줄 테니 당선 축하금을 보내라라는 말이 제안이 이건 협박이거든요. 제안을 받고 2억 원을 김백준을 통해서 보낸 거라고 지금 지광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광 측에서는 이것을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김백준도 이거에 대해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또 요거 한 건만 갖고도 이거는 뇌물 내지는 협박, 공갈 협박, 뭐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명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김백준, 김희중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뇌물 받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김백준이 어디까지 털어놨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백준이 그걸 털어놓으니까 검찰이 지광 스님을 여기 님자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광스. 그냥 지광이라고 부르세요. 이름이니까. 유머가 생각이 나서. 지광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님자 붙이고 싶지가 않은데도 님을 붙이잖아요. 스님들은. 그냥 지광. 중지광. 지광스. 맞네. 자, 이분을 불러서 직접 물었는데 맞다라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있나. 대신에 이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명박 측에서 요구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뭔가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불교대학 설립의 편의를 제공 밖으로 들어간 명분일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지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게 먼저 돈을 줘 이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쪽의 이득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뒀을 거라고 보는데 이명박은 조사해서 받은 적 없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이게 어떤 좀 카테고리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종교계, 사학 쪽은 2억. 지난번에 ABC 뉴욕제과도 예. 2억인 걸 봐서는 뭔가 가격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규모가 있는 재단법인이 정식 학교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인선원이라는 이 불교 관련 재단법인이 2억을 내놓을 정도면 그 강남이나 서울권에 그 연예인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사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투자해서 만든 학원들. 예,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원들이 이제 2년제 대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능인선원이라는 이런 불교 교육 단체도 이 정도 2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로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불교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들이 거기는 DC 해주겠죠. 장로 DC 예. 얼마나 많이 또 바쳤겠어요. 이게 당선 축하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이게 퉁쳐질 만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봤을 때 능인선원 지방에 있는 국제신문사 이런 데서 2억이라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당선 축하금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 오고 갔을 거라고 봐요. 이건 뭐 1, 200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전국적으로 모든 정치 그룹, 그렇죠. 경제 그룹, 예, 예. 문화 모든 그룹들에서 당선 축하금이라고 갖다 바쳤을 거란 말입니다. 다 현금으로 다 줬다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규모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투 운동처럼 유튜 너도 냈지 이렇게 다 지목하는 밝혀야 유튜로.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도 밝히고 다 밝혀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다시는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력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이득을 이권을 얻어내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광수님 이제 한 사람 지목해 주세요.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뭐 릴레이 하는 거야? 예, 유튜브 해가지고 김백준이나 김희중 정도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냐 이걸 한번 봐야 돼. 이명박 자체가 직접 가서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받는 자가 꼼꼼하면 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한테 핀잔이나 뭐 이런 걸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꼼꼼해져요. 구조가 그렇다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록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네. 중간에 그 땡겨묻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쇼킹하지 위해서.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잘 끌어가는 리더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조금 나는 건 눈 감아 준다는 거야. 니들도 먹을 몫이 있으니까라고. 이제 김백준 자체는 이명박의 집사로서 검찰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자유를 준비했고 갔다는 거지. 내가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는 다 거기에 지금 검찰에 대부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일종의 이거는 김백준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형량을 적게 받겠다는 그런 차원의 전략이기도 해요. 검찰에서는 이걸 웬걸? 득템. 왜냐하면 계좌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 사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요.
김백준이나 김희중 통해 그들의 장부 속에 들어있는 걸로 이 사건 자체. 김백준 자체가 이명박하고 감정이 좀 심해가지고 이명박을 모함하기 위해서 진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백준이 한 진술이 사실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지광스를 부릅니다. 지광스가 네, 맞아. 지광스.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명박도 검찰 출두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 각종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내면서 사건에 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또 얘기했다는 거잖아. 뭐라고 뭐 인정하겠습니까? 이명박은 자기한테 오는 질문 중에 단 하나만 예스라고 하는 순간 그냥 다 끝나버리는데 뭘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감안해야죠. 그 정도의 부정은.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뭔가가 입력되어 있는 좀비들이 나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분들의 어떤 이런 비리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와서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듯하게 카톡이나 하다못해 우리 방송 댓글 같은 곳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달리잖아요. 뭐 바다 이야기는 어쩌네 저쩌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죠. 예. 자, 다음에 지광스님이란 분 좀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겠습니까? 소망교회 유명하고요. 서울시도 봉헌하신 분. 그렇지. 예. 대통령 시절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명박이었는데 범종교적으로 이제 화합하실 분이시니까. 돈에 관해서는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룬 철학자 같아요. 어떤 것도 그 구별하지 않고 돈만 갖다 준다면 모두 다 안아주는. 이분이 현재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신문이라는 곳이 이제 부산에 있죠. 예,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힘들게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 후폭풍으로. 이런 바다 이야기가 이명박 정권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되지도 않는 증거도 없는 것을 탈탈 털어서 뭔가를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2017년 5월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 그 대선에서도 이 바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홍준표 입에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부류, 바른당 이 부류 애들은 지속적으로 꺼낼 수밖에 없는 아젠다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범집 낼 수 있는 그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라도 그거를 키워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들고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 바다 이야기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범 국정원 대북 공작비 이걸로 바다 이야기를 그렇게 캐고 다녔대요. 2012년 4월 총선이면은 박근혜 정권이 그 해에 12월 달에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바로 그런 시기인데 그 전에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 때 바다 이야기 관련해갖고 필리핀에 도주했던 관련자를 국내에 송환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폭로하고 추모 분위기를 꺾자는 의도에서 이 공작을 했는데 조사를 했더니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왜 가끔씩 우리 방송에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있었으면 진작 털렸을 거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털어도 사건의 관련성, 개연성이 안 나오니까 무혐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이야기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조작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명계남 씨잖아요.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명계남 씨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그 모함으로 정말 영화계에서도 거의 캐스팅이 어려워졌고 실제 음악에 넘어갈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고 봐요. 이거는 철저하게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법대로 처벌을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관련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식 뉴스로는 못 나가고 국정원 등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카톡 같은 데 뿌리는 방식으로 계속 스크래치를 내니까 노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수원에서 폭행당하신 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아, 태극기 집회 중에 네. 폭행당한. 그렇게 이제 결의에 찬 좀비들이 죽창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시비가 걸리면은 다구리 논다고 하죠.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깃발 들고 있는 그 막대 있잖아, 긴 거. 예. 이걸로 차 안에 집어넣고 막 쑤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타고 있었고 부인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니까 집단 폭행하고 경찰은 거기에서 피해자를 막는 방식이 아니고 모른 척하는 방식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정식으로 고소가 된 모양이던데 그런 분들이 국제신문의 대주주가 지광 스님이 주지로 있는 능인선원이고 이분이 이명박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유명하게 그랬대요. 그 서울대 나온 기자 출신 엘리트 스님. 알고 보니 서울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뭐 그 이런 거고. 근데 선원이 이제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보면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깃집 아니에요. 학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서울대에서 종교학 석박사를 땁니다. 서울대 출신 맞네. 마차님한테 내가 헤드폰 본백이 스위치 켜 있어 그랬더니 딱 그 순간에 키면서 켜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지광 측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도 이제 지광이 돈을 김백준한테 줘서 김백준이 이명박한테 줬다 이런 고리거든요. 그런데 지광이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